안녕하세요. 저는 수리논술 강사 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는 현재 여기 미래탐구 논중과 추론 학원에서 상위권 반이랑 이제 중위권 반 두 반을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뒤에 계신 이제 박경래 선생님이랑 오승준 선생님께서 상위권 대학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위권 대학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3 중위권 수리 논술 이제 누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자, 이제 수리 논술이 대학을 가는 이제 또 하나의 뭐 어떤 길이 되기 위해서는 논술 전형이 우리 아이한테 맞아야 돼요. 안 맞는 학생들도 많아요. 안 맞는 학생들도 많고 이제 맞는 학생들도 많는데 그럼 이제 어떤 학생들이 준비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준비를 하긴 할 건데 중위권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중위권이라 하면은 이제 건동, 홍숙, 인아, 과항, 숭세단, 성신 요 정도를 이제 중위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성한 그러면 이제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대학들은 좀 약간 중하위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과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학교 안에서도 좀 점수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뭐 비슷한 레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상위권 수리 논술 누가 준비해야 하는가?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인데 요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올해 이제 합격생, 작년 합격생인가 어쨌든 올해 1학년이 된 합격생 사례로 같이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뭐 읽어보면 다 이게 이런 애들 준비해야겠다 납득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학종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힘들 것 같은 애, 뭐 수능 성적 대비 뭐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애, 뭐 특정 과목이 약한 경우, 그리고 그나마 수학이 나은 학생, 뭐 아니면 재수생, 삼수생, N수생. 자, 그렇구나.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학종. 제가 이제 학종이라고 썼지만 뭐 학종, 교과 뭐 그런 수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학종이나 교과로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힘든 경우. 자, 어떤 케이스냐면은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뭐 1학년, 2학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신을 이제 뭐 코로나 시기에 뭐 등등등 해서 말아 먹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육론수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학생이냐면은 나름 열심히 했어요. 나름 열심히 해서 뭐 2등급 뭐 후반이라든지 3등급 초반이라든지 물론 이제 강남 지역에서는 뭐 그 정도 성적이면 상당히 잘하는 건데 좀 서울의 중위권 정도를 쓰고 싶은데 약간 좀 간당간당하다 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아먹은 게 아니라 나름 한다고 했는데 학종이나 교과가 내 성에 안 차는 경우, 그런 경우인데 애가 수학은 그래도 나름 감각이 있어 라고 하면은 논술 전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솔직히 이런 학생들 많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얘가 왔어요. 근데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늦게 왔어요. 8월 말인가? 이제 그때쯤 온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니까 수학 실력은 되게 좋은데 정시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지? 라고 했더니 진짜 이 대답 재밌었어요. 수리 논술 전형이 있는 줄 몰랐대요. 안 믿기시죠? 요 학생은 지방 학생이었는데 그냥 뭐 교과나 학종으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학교를 가야지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자기 누나가 대학생이래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친구랑 막 얘기를 하다가 뭐 대학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내 동생 고3이야 하다가 내 동생 수학 잘해 했더니 누나 친구가 알려줬대요. 누나 친구가 수학을 잘하면 수리 논술 한번 쳐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아가지고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제 8월에 왔거든요. 근데 얘가 교과로 어쨌든 교과 섞어 썼어요. 논술이랑 교과랑 섞어 썼는데 이제 세종대 예비 받고 붙었는지는 안 물어봤죠. 어쨌든 논술이 이제 과기에 합격을 했으니까 안 물어봤어요. 어쨌든 본인이 학종으로 써도 돼요. 섞어 쓰는 학생들도 많아요. 내신이 아예 말아먹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육론술로 가는데 내신이 애매하게 좀 3등급인데 그 대학이 내 성에는 차지 않고 그러면서 뭔가 정시는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학생들. 그러면서 수학은 그래도 2, 3등급은 되는 학생들은 좀 노려볼 만하고요. 사실 이 학생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너는 3합 6을 맞춰올 수 있으면 한 번 더 하라고. 너는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논술이 뭔지 알 것 같다고. 이제 감을 잡았는데 자기도 조금 아쉽다고 올해 여름방학에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선생님 감사하다고 자기 학종이나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데 가서 일단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요거 수능 성적 대비 저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요런 애들은 뭐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이제 요 두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조금 달라요. 요 둘 다 정시 파이터예요. 정시 파이터라고 하시기에는 뭐 점수가 이제 믿기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내가 정시 준비를 하더라도 수능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 둘 다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이제 정시 파이터예요. 근데 건대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는 요 둘이 아예 원서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썼는데 얘는 구모가 나름 원래 5는 아니었어요. 뭐 3, 2, 2, 뭐 3, 2 요 정도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정시로 그래도 한 뭐 동국대, 홍대, 건대 요 정도 라인이 나왔어서 높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강대부터 성균관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대 정도까지 이렇게 딱 썼는데 제 그렇게 막 서성한을 갈 정도로 하진 않았었고 그래도 한 실력 자체가 이제 건동홍 정도인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러면 정시 위주로 가시고 논술을 약간 서브로 가져가시라고 정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고 했는데 다행인가? 이게 다행히 이제 국어가 5등급이 뜨는 바람에 정시로 이제 못 가고 자기 진짜 준비하기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케이스고 숭실대 합격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본인 성적보다 다 높였었어요. 왜냐하면 정시 안 되면 뭐 한 번 더 하지 이런 생각으로 한 번 더 높여 쓰겠다 해서 본인 수능 성적보다 다 높였었고 요 숭실대 한 합격생은 정시 파이터예요. 얘도 정시 파이터인데 얘는 높여 쓰지 않았어요. 나는 재수를 하기 싫고 그냥 이 정도 대학 중에서 하나 골라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시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실제 성적도 대충 그냥 올 한 3 정도 이렇게 나왔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원서도 높여 쓰지 않고 뭐 숭실대, 에리카, 뭐 세종대, 뭐 인하대, 단국대 딱 요 중위권 레벨로 쓴 거예요. 왜? 내가 수능 망쳤을 때 그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걸 다 날려서 1년 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나름 뭐 수학도 그냥 어느 정도 했으니까 자기는 한 번 더 하기 싫다. 웬만하면 요 안에서 끝내고 싶다. 그래서 얘는 막 기하랑 뭐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적이 시험 범인 그 학교. 그러니까 내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 부담 없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 위주로 써서 여기 숭실대 다른 데 더 붙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합격을 해서 갔고요. 그래서 여기 좀 상향 지원 한 학생도 있고 정시도 요 정도가 나오지만 어쨌든 정시가 망할 거를 대비해서 한 번 더 쓸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요 특정 과목이 약한 경우 근데 이제 수학을 제외 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성한을 쓸 정도로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아요. 그래도 중위권에서 딱 똘똘하다. 얘는 쓰면 무조건 적어도 하나 붙겠다 한 학생들. 근데 어떤 특정 과목이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과탐을 벌였다고 볼 수 있고 얘는 이제 과탐을 이제 2개 다 벌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수학이 그래도 둘 다 2죠. 요 정도 되면 경희대 합격생은 3개 붙었어요. 경희대, 이대, 건대. 근데 경희대 간다 하더라고요. 숭실대 합격생도 3개 붙었어요. 숭실대, 인하대, 단국대. 근데 이제 숭실대 갔는데 이제 특정 과목이 약한 경우는 수학을 괜찮게 해요. 그러니까 뭐 완전 뛰어나게 잘해서 막 뭐 연대 뭐 한양대 쓰겠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중위권에서 나름 똘똘하게 하면서 뭔가 특정 과목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요 논술 전형 요거는 진짜 꼭 하는 게 좋고요. 자, 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달라요. 그나마 수학이 나은 학생은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수학을 그렇게 똘똘하게 잘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논술로 붙었으니까 못하는 학생은 아니에요. 근데 논술을 무난하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그나마 수학이 나은 거예요. 뭐랄까 뭐 43289 같은 경우는 저는 얘가 과탐을 벌인 줄 그 합격 수기를 보고 알았어요. 합격 수기 보고 너 어떻게 하면 89가 나와? 너 왜 버렸었어? 했는데 자기는 이제 논술로 가겠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얘는 특이한 게 이 89가 신기한 게 아니라 솔직히 과탐이 89나 65나 큰 차이 없어요. 그냥 65는 문제를 읽고 찍은 거고 89는 그냥 찍었는데 그게 재수가 없어서 다 틀린 거예요. 사실 찍으면은 7등급이 나오거든요.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막 풀잖아요. 어머님들 풀어도 7등급 나와요. 89는 백지로 냈거나 아니면 찍었는데 그것조차 다 틀려야지 89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큰 차이가 없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동국대 합격생이 그래도 수학은 좀 그래도 3등급이니까 나쁘지 않게 한 것처럼 보이죠. 기하 선택자예요, 어머니. 기하 선택자. 기하 선택자가 그 성적이 3등급이면은 미적은 다른 애들보다 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국대도 붙고 이 학생은 시험 범위가 미적인 인하대도 붙었어요. 이제 그게 뭐 시사하는 바는 뭐 인하대가 우선 미적분은 어렵게 되지 않고 이제 수원수투 위주로 했기 때문도 하고, 그리고 기하 선택자가 이렇게 붙을 수 있었던 게 요즘 중위권이 약간 빵꾸가 났어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요즘 뭐 유튜브 보면 뭐 집단 무기력의 시기대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막 코로나 3시대 퍼져 있잖아요. 최상위권 애들은 그래도 공부를 하거든요. 상위권 애들은 그래도 좀 공부를 한 애들이에요. 근데 중위권 애들은 안 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합격 확률이 되게 높은 게 중위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수능 수학과 논술이 물어보는 방향이 달라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우리 애는 어떤 애는 뭐 안 하고 붙었다는데 걔는 그럼 원래 수학을 잘하는 애예요. 원래 수학을 잘하는 애는 뭐 타고났고 원래 공부 제대로 했으니까 뭐 짧게 하고 붙을 수 있지만 사실 중위권은 원래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아니거든요. 계속 가르치고 다듬어서 약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요 두 학생은 사실 수학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정말 논술학원을 성실하게 다니고 숙제도 성실하게 하고 이게 어쨌든 안 나오니까 내가 이제 논술로 가겠다라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붙은 학생들이에요. 자, N수생. 사실 뭐 N수생 합격생은 많은데 이 학생은 기억에 남는 게 얘도 기하 선택자였죠. 기하 선택자는 그렇게 선택권이 막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위권 애들이랑 싸우기에 조금 미적분이 조금 부족하고 뭐 그래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억에 남는 이유가 제가 원서 상담을 잘해가지고 정말 원서 상담을 잘해가지고 선생님 진짜 고맙다고, 선생님 말 안 들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해서 그렇고. N수생들은 웬만하면은 논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번 망쳐봤으니까 알잖아요. 수능을 쳤어요. 본인보다 잘 보고 실패하지 않았으면 이미 대학을 갔어요. 한 번 더 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수능에서 한 번 망쳐봤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한 번 망쳤던 애들이 좀 걱정이 되죠. 지금 재수도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이걸 한 번 더 해서 내가 뭐 의대를 갈 것도 뭐 서울대 연대를 갈 것도 아닌데 그냥 약간 중상위권 중위권 가자고 요걸 하는 건데 또 한 번 더 망쳐버리면 그게 또 삼수가 되는 거거든요. 재수까지는 어떻게 정신력으로 버텨도 삼수는 진짜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재수생 애들은 거의 그냥 웬만하면 필수적으로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3보다 한번 1년이라 조금 더 공부했으니까 낫잖아요. 자, 우선 중위권 수리 논술 제가 일찍 준비하면 블루오션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유는 중위권 대학은 일찍 준비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일찍 뭔가 공부를 준비를 시작을 했으면 상위권이었겠죠. 뭔가 일찍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이런 애들은 이미 상위권의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중위권 애들은 뭔가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뭐 하거나 닥쳐서 좀 하거나 약간 그런 식이기 때문에 좀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위권 대학은 일찍 준비한 학생들이 많지가 않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이제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좀 일찍 준비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어머니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중위권 학생들이 갑자기 수학을 잘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인 이제 내일 모의고사잖아요. 뭐 모의고사를 보통 평소 실력대로 본다. 근데 자기가 어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동안 공부해온 어떤 그 방법이랑 그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3등급은 계속 3등급이에요. 1등급인 애들은 계속 1등급이고 공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3등급의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지금도 별로 잘 못하면은 시간이 지나도 수학을 계속 잘 못해요. 진도는 나가 있겠죠. 뭐 지금은 뭐 미분까지 나가서 3등급, 뭐 1학기 끝날 때쯤에는 적분까지 나가 있는 3등급. 진도만 나가 있는 상태지 수학을 잘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위권 학생들은 일찍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게 일단 경쟁 집단 자체가 다 3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위권을 쓰는 건 3등급이다. 왜? 1, 2등급만 돼도 다 서성한, 연대 여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찍 준비한 학생들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일찍 준비하면 유리하죠. 우리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뭘 하냐면 오잖아요. 수학을 못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공부를 안 해서 못한다. 그거는 공부를 시키면 되겠죠. 근데 공부를 했는데 못하는 경우는 뭔가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시간만 버리고 있어서 못하는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줘야 돼요. 뭐 너는 이래 이래서 못해. 그럼 그거 듣고 나서 바로 고쳐줘요?
바로 안 고쳐져요. 그거를 한 반년, 1년 정도 계속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런 개념의 핵심은 뭐고 그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정말 지겹도록 얘기를 해야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한 애들이랑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타고난 애들이랑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남들보다 3등급 애들 중에서 그 경쟁자 집단에서 조금 더 잘하면 붙는 게 중위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3년 동안 학력이 많이 저하됐어요. 진짜 많이 저하됐어요. 그 3년 전이랑 2년 전이랑 1년 전이랑 지금이랑 진짜 많이 다른데 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조금만 하면 붙거든요. 그걸 제가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보면서 전체적으로 학력이 이만큼 저하됐구나. 이 정도만 해도 이제 건동홍을 가는구나 라고 딱 느껴요. 어머니들 지금부터 시키시면은 제가 정말 3개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너네 지금부터 3개월, 4개월 동안은 진도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을 고치는 걸 포커스에 맞추라고. 그래서 야 너는 네 문제집 푸는 거 다 가져오라고. 내가 너 문제집 푸는 것부터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그 이유부터 다 밝혀내자라고. 이런 식으로 다 뜯어 고치거든요. 여름방학에 가서는 그건 못해요. 여름방학은 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찍 준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좋습니다. 재밌는 얘기로는 1월에 오잖아요. 3월에 오잖아요.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은데 여름방학 딱 시작할 때 3월에 왔던 애들이 확실히 나아요. 진짜 이게 효과가 있긴 있구나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또 7월에 왔던 애도 상태가 안 좋죠. 근데 또 이게 열심히 해요. 제가 가장 충격 먹는 거는 파이널 수업 들어올 때 3월에 딱 오면 이런 애들 어떻게 합격생을 만들지 하다가 7월에 오면 이러니까 이직 준비하는 게 낫구나 싶어요. 파이널 딱 들으면 이래서 준비된 애들이 중위권에 붙는구나 싶은 게 진짜 못하는 애들만 여기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체계적으로 준비한 애들이 확실히 나아요. 확실히 나아요. 왜냐면 수능 공부하는 거랑 논술 공부하는 거랑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교집합도 있죠. 수학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니까 교집합도 있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이라도 더 듣고 하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위권 수리 논술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수능이랑 다르다고 했는데 뭐 어떤 식으로 다른지 보면 논술의 베이스는 수능이 아니에요. 논술은 문제가 그렇다고 대학 수학에서 나오지도 않거든요. 논술의 베이스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 근데 이제 뭐 기본 개념들 다 하나하나 다지겠죠. 요 기본 개념들 중에서 수능에 자주 쓰이는 개념도 있어요. 그런 건 좀 잘하는데 그 수능에서 자주 묻지 않지만 이제 논술 빈출 개념 요 같은 경우는 처음 보면 다 버벅거려요. 근데 이제 논술에 나오니까 교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본 개념이랑 논술 개념 이제 충분히 숙지를 시켜요. 응용 문제 풀라라고 안 해요. 제가 제일 어이없는 게 뭐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학생이 왔어요. 너무 못해서 제가 일단 걔 문제집부터 물어봤어요. 너가 지금 진도를 어디 나가고 있고 무슨 문제집을 하고 있느냐. 자의 풀고 있다는 거예요. 걔는 개념을 모르는데 왜 자의를 풀지? 왜냐면 학원에서 자의를 푸니까 그냥 걔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줬고 답 찾으라는 게 찾고. 근데 걔는 솔직히 말하면 자의 풀 때가 아니라 그냥 개념 원리나 진짜 기본서 있죠. 기본서를 보고 기본서를 보고 나서 이제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공부에 나름 순서가 있어요.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이 올바른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기본 개념을 익혀요. 교과서 문제로 기본 개념을 익혀요. 문제가 쉽기 때문에 애들이 기본 개념 잘 익혀요. 그 다음에 이 기본 개념을 살짝 업그레이드 시킨 문제를 줘서 자, 너네 방금 기본 개념 익혔지? 그거랑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논술 문제 살짝 업그레이드 시켜서 풀어보라고 시키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기본 개념이 있으니까 응용 문제 조금씩 풀기 시작해요.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응용 문제 조금씩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또 감을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논술 문제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이제 피드백을 받고 기본 개념 다지고 기본 문제 풀고 업그레이드 문제 풀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한 다음에 본인이 1단계를 마스터했어.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도 잘해?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기본 개념 대충 보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럼 기본은 3단계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1단계 문제 못 풀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어머니.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은 제가 이제 학생들 중에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막 오면 선생님 저 확통을 안 했어요. 선생님 저 기하를 안 했어요. 어떡하죠? 하는데 잘하는 애들한테는 그냥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사고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진도만 빼면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다고.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는 그 방법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을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기하는 한 2주, 3주 시간만 주면 금방 따라와요. 확통도 한 2주, 3주 시간만 주면 금방 따라와요. 근데 뭔가 공부 방법도 트여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진도만 나가면 머릿속에 더 혼란해지고 그냥 진도 나가서 공부는 한 것 같고 또 보면 지겹고 근데 막상 문제 풀라 그러면 틀리고 그 약간 악순환이 3등급의 특징이에요.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성적은 안 나오는.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여름방학 가면 그거 못 하거든요. 여유가 있을 때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기본 개념 다지고 그리고 그거 응용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시키는 게 이제 합격률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 특징은 방금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제 단계별 계단식 접근과 반복 심화학습 시스템. 자,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 뒤에 커리큘럼 있죠. 뭐 커리큘럼, 뭐 예를 들면 뭐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극한과 급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이제 뭐 각 단원별로 있는데 요 단원에서 논술에 빈출되는 거, 그거 위주로 정리시켜요. 왜냐하면 수능이랑 비슷한 문제도 물론 있거든요. 근데 수능이랑 비슷한 문제는 소개는 해줘요. 왜?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이거는 너네가 수능 준비하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근데 수능에서 잘 물어보지 않지만 논술에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인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는 하루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지 않아요. 하루에 한 2개 정도, 진짜 많으면 3개 정도, 적으면 1개.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개 정도의 주제를 다루는데 그 2개 정도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시키는 거예요. 기본 개념 이해했나 보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기본 개념 이해했나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그 하나를 가르쳐서 하나를 알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몰라요. 아시죠? 한번 말해서 들었나요? 보통 개념, 수학 개념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를 가르치고 그거를 10번 정도 가르쳐야지 11월 가서 기억을 해요. 우리는 지금 이번 주에 배우고 오늘 배우고 내일 시험 칠 거 아니잖아요. 뭐 오늘 배우고 내일 시험 칠 거면 그냥 막 머릿속에 때려 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 차근히 공부를 해서 시험은 11월 달에 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를 거의 완벽하게 학생한테 숙지를 시켜야 11월에 가서 이거 그 내용인데 그렇게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중요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좀 수업의 진도를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계별 계단식 접근과 반복 심화 시스템은 방금 직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요. 그래서 우선 학생들한테 이제 교과서 문제를 이제 숙지를 시키죠. 그럼 학생들이 요거를 다 이해해요. 거의 못 이해하는 애들은 잘 없어요. 3등급이면 다 이해해요. 근데 만약에 수학이 이제 5등급이다 하면은 솔직한 말로는 5등급이면 논술시키시면 안 돼요. 4등급 중반 이하도 아직 논술시키시면 안 돼요. 논술을 시키시려면 그래도 현재 좀 3등급 후반 정도는 나와야 돼요. 뭐 재수없어서 실수를 많이 해서 틀렸다. 그러면 4등급 초반까지는 괜찮긴 하지만 3등급 후반인 이유가 문이과가 통합됐잖아요. 문이과가 통합이 돼서 현재 1등급이 예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2등급 받던 애들이 지금 현재 1등급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 문이과 통합 전에 한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까지 나오던 애들이 현재 2등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등급이라고 말씀드리면 문이과 통합 전에 4등급 후반까지가 지금 3등급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여서 현재 우리 아이가 4등급이다라고 하면은 논술을 시키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수학 기본 개념 막 자기스토리 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4등급이면 기본 개념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넣고 꺼내고 넣고 응용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4등급이면 초반까지는 괜찮고 4등급이 중반 이하면은 수능 공부 조금 더 하고요. 어쨌든 3등급이면 다 알아들어요. 진짜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풀라 그러면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잘 풀어요. 이거 논술 문제거든요. 논술 문제인데 잘 푸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데 내용이랑 원리는 똑같은데 뭐만 달라졌냐면 식만 복잡해진 거예요. 요거는 식만 복잡해졌지 내용과 원리가 똑같으니까 딱 원리를 깨치고 내용을 이해한 학생들은 풀어요. 그리고 이제 막 되게 좋아하죠. 나 이거 풀었어. 근데 의외로 상위권 학생들한테 이거를 처음부터 다루면 상위권 애들도 잘 못 푸는 애들 많아요. 왜냐하면 내용 설명을 이제 어려운 걸로 하니까. 자, 그래서 최대한 쉬운 걸로 설명을 해서 핵심 파악, 개념 파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응용시키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수업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게 하죠. 자, 네, 이렇게 문제를 풀게 하는데 요 실전 모의 논술은 점수가 엄마한테 날아가요. 엄마한테 날아가니까 다들 열심히 풀더라고요. 자기도 본인 실력 체크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실전 모의 논술을 풀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보는데 학생들마다 좀 이해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날 듣고 그날 바로 이해한 학생이 있고 그날 듣고 조금 이해력은 느리지만 성실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집에 가서 공부를 해와요. 자,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다음 시간에 알 수가 있는 게 다음 시간 실전 모의 논술에 전 시간에 했던 거를 이해를 하면 풀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요. 그 진짜 뽀록 많이 나요. 제가 이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딱 숙제하는데 틀렸어. 그럼 너 이거 지난 시간 했던 거 똑같은 거 알지? 그러면 자기도 안 돼요. 너 복습 어떻게 했어? 그러면 제대로 안 했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인 거니까 내가 말한 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복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 번 더 짚어주면 학생들이 본인 공부하던 스타일에서 잘못된 거를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하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많이 고쳐요. 그냥 뭐 숙제 대충 해오고 막 내가 맞아서 틀렸어 하고 A 날라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숙제를 해왔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알아요. 다음 시간에 이 문제 못 풀면 무조건 본인이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대충 한 것 같다고 다시 하겠다고 라고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습은 특히 중위권에서는 복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복습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시키고요. 요 강좌 진행은 3시간 30분인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강의하고 그다음 모의 논술하고 이제 해설 강의하고 뭐 숙제는 다시 쓰기죠. 뭐 다시 쓰기. 근데 다시 쓰기는 겉핥기처럼 쓴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전 시간에 했던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풀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다시 내서 본인이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뭐 1대1 대면 첨삭은 저희 학원 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진행하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이죠. 대면 첨삭은 이제 학생의 장점이랑 약점 그리고 이제 수학 실력을 이제 파악하기 좋고 약점은 솔직히 말해서 한 두세 번만 보면 나와요. 얘가 문제점이 뭔지는 뭐 반년 내내 볼 필요도 없고 한 진짜 두세 번 보면 나와요. 그러면 학생이 본인의 약점을 안다라고 해서 바로 고치지 않죠. 그걸 고치려면 6개월 내내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 여기서 계산 또 이렇게 틀렸지. 너 생각은 다 맞는데 계산 또 틀렸지. 너 계산 또 틀렸지. 이거를 애들이 계속 듣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내가 진짜 계산이 계속해서 틀리니까 조심해야겠구나. 정말 지겹도록 반복해서 들어야 요 약점이 3개월, 6개월 정도 들어야 그래도 조금 보완이 되더라고요. 약점 안다고 해서 바로 못 고쳐요. 아시잖아요. 듣고 바로 못 고친다는 거. 근데 계속 반복하면 시험장가 생각이 난대요. 쓰다가 계산이 이상한데 또 내가 틀렸나? 라고 해서 돌아와서 다시 풀고 그렇게 해서 합격했다고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약점은 정말 반복해서 많이 피드백을 받아야 겨우 이제 시험 칠 때쯤 좀 고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이제 SH반이랑 이제 HU반이랑 이렇게 두 개 반을 진행을 하고요. SH반은 이제 연대를 제외한 한성서, 중경이시, 이제 건동홍 여기를 목표로 하는 반이고 이제 HU반 같은 경우는 이제 건동홍숙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아래 대학을 이제 준비하는 반이에요. 제가 이제 중위권 반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살짝 제 자랑을 하자면 제가 요 SH반 상위권 반 합격률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못하면 무조건 내려보내거든요. 그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어야 본인한테 도움이 돼요. 본인의 목표가 한양대야. 근데 실력이 너무 안 돼. 그러면 입안에서 버틸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기초를 다진 다음에 올라오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본인이 실력이 안 됐는데 이 반에서 계속 버티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이 반에서 계속 버티면 나중에 여기도 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하면 내려보내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6명 중 4명이 합격을 했고 상위권 반이 6명 중 4명 합격했고 재작년에는 3명 중 2명이 합격했는데 3명 어쨌든 못한 학생 다 내려보내보다 보니까 3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3명 중 2명이 한양대 갔고 6명 중 4명도 뭐 성균관대, 서강대 되게 잘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상위권 반도 한다는 거. 지금 너무 중위권으로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 중위권 반도 하고 이제 상위권 반도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상위권 반 학생 들어왔을 때 제가 상담을 해서 그 내려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너무 언짢아 하지 마시고 아직 우리 아이가 부족하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가서 여름방학 때 올라오면 돼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많다라기에는 10명 중 한두 명 정도 있는데 제가 가르치다가 여름방학 시점에 딱 얘기해요. 너는 올라가, 너는 올라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기초 다지고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하면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반선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모든 수업은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어라 그 얘기예요. 이제 수준별 수리 논술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상위권은 이제 상위권 합격에 딱 필요한 거. 그리고 이제 중위권 학생들한테 굳이 어려운 문제 계속 시킬 필요 없잖아요. 중위권 합격에 딱 필요한 그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이제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제 합격생을 이제 만드는데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